여러분은 20년 동안 연락 없이 살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20년 전에 집을 나간 언니가 갑자기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있습니다. 언니 이름은 김지연이에요. 저보다 5살 위죠. 언니는 제가 15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20살이던 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났어요. 부모님과 크게 싸운 다음이었죠. 무슨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저는 어렸고 어른들은 제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와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던 언니 사진들도 모두 치웠죠. 마치 언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외동딸처럼 자랐어요. 언니가 그리웠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언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결혼했고 아이도 둘 낳았어요. 올해 7살인 딸 하나, 5살인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60대 중반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들르는 일상적인 방문이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주방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홀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알 수 있었죠. 언니였어요. 20년 만에 돌아온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수야, 오랜만이라고, 많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오랜만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언니를 노려봤습니다.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차갑게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부모님 뵙고 싶어서 왔다고,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비웃었어요. 20년 만에요? 20년 동안은 뭐 하셨는데 이제 와서 화해하고 싶다고 하냐고 따졌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수야, 말 좀 조심하라고,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죠.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조심해야 합니까? 잘못한 건 언니인데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언니를 이해해 주라고, 언니도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요?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죠. 저는 따져 물었어요. 무슨 이유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가족을 버렸어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언니는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대학 선배였고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그 남자가 집안도 좋지 않고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셨던 거죠. 언니와 부모님은 매일 싸웠대요. 언니는 결혼하고 싶었고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임신을 했다고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결혼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더 강하게 반대하셨대요. 아이를 지우라고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니는 거부했어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죠. 그날 밤 언니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도망쳤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찾으려 하지 않으셨대요. 아니, 찾았지만 언니가 계속 피했습니다. 언니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대요. 저는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카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 몇 년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괜찮았대요. 하지만 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생겼습니다. 그 빚이 점점 불어났죠. 남편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죠. 담뱃불로 지진 자국도 있었고 멍든 자국도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죠.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맞으며 15년을 살았다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나간 자신이 다시 돌아와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고 또 참았대요. 딸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올해 19살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딸이 성인이 된 것을 보고 언니는 결심했대요.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언니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고집했죠. 하지만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원에 가정폭력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어요. 언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죠. 집도 재산도 모든 것을 남편에게 빼앗겼어요. 딸 서연이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이제라도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니는 용기를 내어 식당을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셨대요. 하지만 곧 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대요.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디 있냐고,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아버지 편을 들었다고, 엄마를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빠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둘렀는데 왜 아빠 편을 들어요?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빠의 폭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대요. 언니가 숨겼기 때문입니다.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멍이 들어도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아빠가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서연이는 반대했어요. 왜 이혼하냐고,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냐고 울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언니는 진실을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15년 동안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믿지 않았대요.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아빠를 모함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고 이혼이 확정되자 서연이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어요. 엄마가 가정을 파괴했다고, 아빠를 버렸다고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아빠와 함께 살고 있대요. 대학 등록금도 아빠가 대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서연이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잃었다고 자유를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울먹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도 이해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서연이를 만나보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언니를 용서한 것입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기에 이제라도 돌아온 것이 감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20년 동안 언니 없이 자랐습니다. 외로웠고 언니가 그리웠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계셨고 저는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언니는 자기 선택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돌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 데리고 먼저 가겠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걱정했죠. 저는 언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부모님은 받아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남편은 모릅니다. 언니 없이 자란 제 외로움을, 부모님의 슬픔을 곁에서 지켜본 제 마음을 남편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어렸을 때 언니와 함께 놀던 기억, 언니가 저를 업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생인 저를 많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언니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언니도 힘들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다고 당분간 식당 2층에서 지낼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언니 좀 이해해달라고, 내가 언니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요일이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다시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언니가 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지수야, 왔구나 하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식사 후 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산책하자고,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와 저는 식당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떠난 후에도 매일 동생 생각을 했다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대요. 부끄러웠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나간 자신이 다시 연락할 면목이 없었던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연락하기는 더 어려워졌대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선택했다고, 가족보다 남자를 선택했다고 말했어요. 그건 언니의 권리였고 저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사라졌고 저는 혼자 남겨졌죠. 부모님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고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행사 때마다 언니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계속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언니나 오빠가 있었어요. 저는 외동딸처럼 지냈죠. 언니가 있다고 말하면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돌아와서 가족이 되자고 말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동생에게 상처를 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힘들었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소연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요. 언니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필요하냐고, 천천히 생각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언니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언니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언니와 마주쳤지만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연이를 설득했다고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고 지수도 함께 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친정식당으로 갔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오후 3시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19살의 서연이었어요. 서연이는 언니를 닮았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이 언니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서연이를 안으려 했지만 서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할아버지가 앉으라고 했고 서연이는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언니가 서연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잘 지냈냐고, 학교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학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폭력은 진짜였다고, 엄마는 15년 동안 아빠에게 맞으며 살았다고 설명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언니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있는 상처 자국을 보여줬죠. 이게 다 아빠가 한 거라고,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고 차고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상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내 엄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왜 혼자 참았냐고 따졌습니다. 언니가 대답했어요.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숨길 수 없었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한 거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있다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살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를 버릴 수 없다고, 아빠도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후 언니는 무너져 내렸어요. 딸마저 잃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도 피해자였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가족도 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언니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친정을 방문했고 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언니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딸을 위해 참았어요. 저는 언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다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조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아빠를 만났다고, 아빠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봤대요. 엄마를 때렸냐고, 폭력을 휘둘렀냐고 따졌습니다. 아빠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했대요. 잘못했다고, 술만 마시면 자제력을 잃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를 믿었는데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대요. 엄마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엄마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언니에게 사과했어요. 엄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족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주말마다 식당에 왔어요. 언니와 시간을 보내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친해졌습니다. 저도 서연이와 가까워졌어요. 조카가 생긴 것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서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닮아 상냥하고 할아버지를 닮아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언니는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우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나중에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언니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 전체가 모였어요. 부모님, 언니, 서연이, 저와 제 남편, 제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가족이 모두 모여 있으니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언니는 이제 식당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능숙하게 도우며 일했어요. 서연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니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하기로 한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함께 살면 되지 않겠냐고, 왜 나가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했어요.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독립해서 자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연이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어요. 저는 언니를 응원했습니다. 언니의 새 집들이 날 저는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언니는 정성껏 집을 꾸며놨더군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했냐고, 진짜 언니로 받아들였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정말 언니가 돌아온 게 기뻐요. 언니도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동생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언니를 받아들이길 잘했다고, 가족이 다시 완성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언니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언니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연이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아이들도 이모와 언니 사촌을 좋아해요.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고 손녀까지 얻으셨으니까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화해할 기회를 놓쳤다고, 가족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후회했을 겁니다.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돌아와줘서,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참 신기해요. 헤어져도 싸워도 시간이 지나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나 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